이제는 가짜명, 명불허전. 지난 민주당 경선 당시 이재명 시장을 응원하던 자발적 지지그룹 손가락 혁명군, 이름하여 손가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광적인 지지와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장은 경선에서 패하고 말았죠. 원래 전쟁에 지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잘잘못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손가락 혁명군이란 이름이 그 누구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모든 지지자들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가짜명, 명불허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상 함께 하시는 분 계시죠? 자,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이진선 뉴스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진선 뉴스캐스터. 네. 한 번 다 날아갔죠? 우리 지금 두 번째 녹음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 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녹음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도 참 당황스러워서 이거. 네. 네. 배도 고프고. 자, 이진선 뉴스캐스터. 네. 이 명색이 이진선 뉴스캐스터는 뉴스캐스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이재명 시장님의 뉴스가 별로 없어갖고 뉴스를 캐스팅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죠.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 사실 그 명불허전 녹음하는 날이 월요일하고 목요일이잖아요. 그죠. 물론 그 사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오늘은 하루 앞당겨서 일요일에 녹음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낮에 배고프게. 지금 처음 낮에 방송을 하는데 느낌이 네. 어때요? 아무래도 평일 저녁 때보다는 그래도 한결 여유로운 것 같아요. 여유로워서 날아갔나? 아이고. 이 방송은 일요일 날 하는데 네. 업데이트 기준으로 하면 19대 대통령 선거가 바로 내일이잖아요. 진짜 벌써 내일이네요. 그 박근혜 그분이 탄핵이 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냥 박근혜야? 이 박근혜 탄핵으로 시작된 이번 선거. 그동안 쌓여왔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말이죠. 네네. 이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적폐 청산, 공정국가 건설 뭐 이런 거는 뭐 없어지고 오로지 그냥 보수 진보 이런 진영 논리만 가득해요. 이진선 뉴스캐스터는 이번 선거운동 어떻게 봤어요? 아무래도 좀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정신이 없었어요. 이게 선거 기간이 조금 기존보다 짧다 보니까 실효성이 있는 정책보다는 좀 준비가 덜 된 듣기 좋은 정책들 막 이런 것만 좀 난무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듣기 좋은 거 포퓰리즘 뭐 이런 그것도 제대로 된 포퓰리즘도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요, 네. 이번 선거가 후반으로 오면서 진영 싸움 뭐 이런 것이 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된 데에는 말이죠. 돼지흥분제 홍준표 선생의 전술에 말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홍준표 선생은 말이죠. 토론회든 어디든 이게 무슨 말을 할 때 무조건 좌파 우파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거든요. 그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겨우 뭐 표현하는 게 뭐 보수 진영, 진보 진영 뭐 이 정도인데 우리 홍준표 선생은 그냥 무조건 좌파가 좌파 쪽에서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네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 이번 선거의 본질인 적폐청산, 공정국가 건설보다는 좌파 우파 뭐 이런 얘기만 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게 바로 일종의 프레임인 거예요. 정치 기술, 정치 공학 뭐 이런 거죠. 여기에도 이제 프레임이 있네요. 그럼요. 정치에는 뭐 프레임 빼면 시체예요. 없는 데가 없다니까요. 이게 프레임을 선점하는 사람이 약간 승기를 잡을 확률이 높네요. 그럼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홍준표 후보가 돼지 흥분제, 강간 미수 뭐 이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속적으로 진영 갈라치기를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지지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말만 계속하고 그래서 진영 결집 효과를 가져와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사실 돼지응분제 얘기 났을 때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진짜 쪽팔린 거예요, 이게. 정치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사퇴를 해도 한 수십 번을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게. 그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이 약간 엄숙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못한 거예요. 그거를 막 돼지응분제, 강간비수 이거를 집요하게 막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그냥 속으로는 저것이 막 이래도 겉으로는 저는 얼굴 안 보고 토론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뭐 저는 오늘 토론을 아예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홍준표 선생 요거 살 길만 마련해 준 거거든요. 이거를 딱 강단 있게 끊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말이죠. 그렇죠. 그분이셨으면. 우리가 생각하시는 분 한 분 계신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네. 오프닝에서 송가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갑자기 송가혁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요. 어저께 제가 정종삼 의원님하고 방송 녹음을 하기도 했는데요. 송가혁 2기 비대위가 출범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송가혁 2기요? 송가혁이 1기가 있었나요? 아니 뭐 근데 1기도 없는데 2기가 출범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이재명 시장님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송가혁은 그냥 스스로 입대하고 스스로 활동하고 스스로 진급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이런 뭐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조직, 변형된 조직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른 정치인들의 지지 그룹이랑은 좀 다르게 자발적인 그룹이잖아요. 그럼요. 몇몇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든 조직이 아니고요. 송가혁이란 이름도 이재명 시장님이 만드신 건데 자, 우리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갖고 혁명을 한번 이룹시다. 뭐 이래갖고 송가혁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1기, 2기 나눠서 어떻게 하고 뭐 이 조직을 뭐 이렇게 저렇게 인공적으로 뭐 이렇게 재단하고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 1기하고 2기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이진선 뉴스캐스터는 혹시 알아요? 아니 뭐 그 팬클럽들이야 가입 시기로 1기, 2기 나눈다지만 손가역 1기, 2기 이건 도통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뭐 우리 뭐 댓글 달고 뭐 이런 거 활동 많이 한 그 그러니까. 순으로 뭐 어떻게 안 되는 거지 이거? 물론 큰일을 치르고 나면 크고 작은 잡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조직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몇몇 사람들이 나서서 이 조직을 장악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움직임 이런 거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넓고 크게 봐서는 이재명 시장님이 향후 행보를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런 유언비어에 휘둘리지 말고 저희는 그냥 늘 하던 대로 이재명 시장님을 묵묵히 지지해드리면 되는 거죠. 예. 뭐 이런 이야기 뭐 여기서 길게 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것은 대부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세한 거는 정종삼 의원님하고 제가 녹음을 해서 업데이트한 방송 요걸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는 방송을 그냥 계속 업데이트 해갖고 팟빵 순위를 좀 올려볼까 이렇게 했거든요. 아무래도 그게 순위가 좀 있어야 시장님을 모시는 명분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왜 이 순위가 이렇게 안 오르죠? 그러게요. 저도 지난주에는 방송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길래 내심 순위가 좀 오르겠는데? 라고 기대를 했는데 별로 변함이 없네요. 물론 우리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각 후보와 관련된 방송 이쪽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렇죠. 이 정도 재생수와 다운로드 뭐 이 정도면 팟빵에서도 어느 정도 순위가 올라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도 부족한가? 이제 방송을 하는 저희도 힘을 내야겠지만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를 좀만 해주셨으면 참 좋겠네요. 그리고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오빛나 카페 홍보해드렸잖아요.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는 민주당 권리당원 카페. 요거 소개해드렸는데 그쪽에서는 우리를 좀 이렇게 홍보를 해주셔야 우리 순위도 올라가고 눈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방송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열심히 해야죠.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청취자 여러분, 이제는 가짜명, 명불허전을 응원하신다면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 누르기로 응원해주시고 유튜브에서는 구독하기, 댓글 달기로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이진선 뉴스캐스터. 네. 자,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의 댓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는 방송이 여러 개가 업데이트되는 바람에 댓글을 소개해드리기가 좀 애매했는데요. 방송을 좀 구분을 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삼 시의원님 방송이 2개가 업데이트되는데요. 주로 정 의원님이 현재 이재명 시장님 지지자들이 해야 할 일로 권리당원 가입을 들어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네. 임동규님은 5월 1일에 온라인 당원 가입했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없었네요. 라고 달아주셨고요. 지지자분들 중에서도 권리당원 가입을 언제로 하느냐로 의견이 분분하던데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좋은 거군요. 내일 꼭 가입해야겠어요. 라고 송혁균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방송이 유익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다. 라는 내용의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요. 요것과 더불어서 네. 우리 정종삼 시의원님의 인지도가 팍팍 올라갔어요. 진짜. 인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름다운 나라님은 정종삼 의원님 얼굴은 잘 모르지만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재명 시장님 지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네, 이뿐만 아니고 또 많아요. 이 정도 되면 우리 정종삼 의원님 한턱 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도 한턱 쏘시겠죠? 그럴까요? 그죠. 뭐 꼭 우리가 한턱 쏘시는 거 바라고 이러는 건 아닌데, 뭐 쏘시면 저희가 감사히 맞겠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댓글도 달아주셨지만, 우리가 5년 후를 준비하는 일로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권리당원 가입이거든요. 그죠. 사실 지금은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이 쏠려 있잖아요.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날짜가 촉박해요. 1년 조금 더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저희가 빨리 내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나면 이재명 시장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권리당원 가입 운동 좀 대대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네. 자, 다음 댓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이재명 시장님의 시사회 관객과의 대화 방송에 달린 댓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성열님은 암울한데 시장님 목소리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네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고요. 나오미 하라님이 반갑습니다. 이재명 시장님의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오늘은 좋은 꿈 꿀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리고 김명선님은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힐링된다.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간다. 이거 힐링 음악인가요? 라고 해주셨고요. 들꽃향기님은 이 시장님 목소리 들으니 답답한 속이 좀 풀리네요. 같이 웃고 울고 시장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 시사회 관객과의 대화 방송에 댓글 달린 거 이게 쭉 보면요. 소개해 주신 댓글 외에도 그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재명 시장님 목소리만 들어도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떤 청취자분은 이재명 시장님 목소리가 마약과도 같다고 해주셨거든요. 마약? 네. 마약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뭐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우리 모두 중독자인 건가? 자,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재명 시장님이 행사를 가시든지 개인적인 자리든지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으면 녹음을 해서 방송 중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독자들을 위해서. 네네. 자, 다음 댓글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송가역 2기 비대위 관련한 정종삼 의원님 방송인데요. 송가역은 어디로 가야 하나에 대한 댓글입니다. 오봄님은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숙한 지지자가 돼야겠어요. 라고 달아주셨고요. 김성수님은 송가역을 단체로 묶을 건가요? 이러지 맙시다. 이재명 시장님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이 송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진님은 난 송가역 회원도 아니고 다만 이재명 시장님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1기, 2기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리당원 가입을 많이 하신다면 이재명 시장님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이 밖에도 여러 댓글들이 달렸지만 우리 이진선 뉴스캐스터가 소개해드린 댓글이 이재명 시장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지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같은 곳을 보고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이재명 시장님 아니겠어요? 어떤 행동을 해도 이재명 시장님 향후 행보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도움이 된다면 모두 힘을 합쳐서 하고 도움이 안 된다면 철저하게 배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죠. 아니, 이게 잘못된 정보에 휘둘려서 내부 분열이라도 일어나면 끔찍하죠, 이건. 아니,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5년 후에 더 큰 꿈을 꾸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어깨 걸고 나가야 하는데 말이죠. 그죠. 제가요, 댓글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댓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댓글이냐면, 이제 5년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5년 동안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번 경선을 거울 삼아서 5년 후를 만들어 가야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가짜면 명불허전. 이거 방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저희가 뭐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님을 보고 지지하는 마음을 갖고 모인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지. 자, 이진선 뉴스캐스터. 이번 주에는 우리 이재명 시장님의 기사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네, 지난 5월 4일과 5일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이었는데요. 이재명 시장님이 5월 4일 사전투표를 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재명 시장은 이날 부인 김혜경 여사와 순회 1동 주민센터를 찾아 사전투표를 실시했는데요. 투표를 마치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전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나라,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드시려면 꼭 투표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날 이재명 시장님이 사전 투표하러 가실 때 가서 취재를 했거든요. 그때 인터뷰하신 음성이 있습니다. 우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중독자들을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들려드린다고. 자, 들어보시죠. 우리가 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 모두가 꿈과 희망을 나누는 그런 행복한 나라 만들려면 우리가 투표해야 합니다. 5월 9일 투표일에 투표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가 모든 공공기관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투표해야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사전투표 많이 참여하십시오. 새로운 대통령에게 그것도 있어요. 네. 불평등과 불공정을 청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시대 정신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공평한 세상에서 함께 어우러 살 수 있는 그런 대동세상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사에는 안 나오는 부분도 있죠? 네.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이런 질문에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동세상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바람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시장님의 말씀은 항상 일관되게 함께 행복한 세상, 대동세상을 만들자라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요 대동세상. 지난번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이재명 시장님이 주로 사용하신 단어거든요. 대동세상.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명불허전인데 네. 대동세상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진선 뉴스캐스터 그 대본에 있는 대로 좀 읽어주세요. 네. 대동세상의 대동은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살아가자라는 뜻으로 대동세상은 숭고한 인본주의 속에서 모두가 공평하게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요 숭고한 인본주의 속에서 모두가 공평하게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 이런 건 설명해주는 팟캐스트가 없거든요. 명불허전. 이 대단한 팟캐스트입니다. 근데 왜 순위가 안 오르냐. 이게. 근데 순위에 너무 연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연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대선도 막바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위가 좀 받쳐줘야 이재명 시장님 모실 명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자, 이재명 시장님이 명불허전에 출연하시길 원하신다면 많은 홍보, 댓글, 다운로드, 별점, 구독하기 요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빛나 회원님들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순위 좀 올립시다, 우리. 자,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이재명 시장님이 4일 사전투표에 이어 5일 어린이날 행사에도 참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성남시 어린이날 행사하면 다양하게 성남시 전역에서 열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알아주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시장이 지난 5월 5일 성남시청 광장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열린 어린이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은 아이들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미래를 꿈꾸며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며 갈수록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서 출산율까지 저하되는 현실에서 우리 성남시부터 고쳐서 어린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념식을 마친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청사에 마련된 어린이날 행사를 둘러보며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는데요. 성남시청 행사뿐 아니라 수정구와 중원구, 분당구 행사를 모두 돌며 시민들과 만나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제가 이날도 역시 동행 취재를 했거든요. 그 이재명 시장님이 경선이 끝나고 지금 약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기력이 아직 회복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뵙기에도 얼굴이나 몸에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살이 빠지신 것뿐만 아니고 기도 많이 빠지셨거든요. 기. 근데 이날 네 군데 행사장을 다 방문하셨어요. 근데 이날은 힘이 넘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많이 회복이 되신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회복까지는 아닌데 이재명 시장님이 아이들을 만나면 그렇게 힘이 나시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좀 기를 받는다 그럴까, 아이들한테.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세요, 이재명 시장님. 아니,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이 없다던데. 그럼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이재명 시장님이 기념식에서 하신 말씀,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요거 말이죠. 성남시에서 특별하게 하고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정책들이 있거든요. 네. 요 정책을 좀 요번에는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그럼 오늘은 이재명 시장님의 정책 대신에 이제 성남시 복지 정책을 설명을 해드리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게 그거니까. 이재명 시장님이 잘 되셨으면 이게 전국적으로 되는 거니까. 이게 이재명 시장님이 경선 때 내놓으셨던 복지 정책과 비슷해요.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과 관련된 복지 정책 가장 대표적인 거. 모두 아시는 공공산후조리 지원 사업이죠. 공공산후조리 지원 사업이요? 네. 그 이진선 뉴스캐스터도 이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원래 이 정책은 성남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직접 지어서 산모들에게 산후조리 지원을 해주는 것이었는데요. 이것도 또 성남시의회에서 막혔습니다. 또요? 성남시의회요? 야, 이거 의회 문제 아닙니까, 이거? 두 말 하면 입 아프니까 그건 패스하고. 네. 그래서 대체 정책으로 마련을 한 게 공공산후조리 지원 사업이에요. 그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각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받게 하고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 산모나 배우자가 성남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산모가 출산을 하면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주는 복지정책이죠. 요것도 우리 그 경기도 남경필 지사가 소송을 걸어놔서. 근데 저도 주위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공공산후조리 지원 사업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럼요. 저도 제가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 산모들을 만나보면 너무 좋아해요. 이런 거 해주는 시가 어디 있냐고. 성남시가 있다고. 그죠. 우리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쵸. 그럼 아이가 커가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씩 지원해 주는 거는 전국적으로 비슷하니까 요거 넘어가고 아이가 크면 어린이집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거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사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거 아세요? 그렇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사립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교사들이 월급이 좀 적지 않겠어요?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이진선 뉴스캐스터는 네. 월급을 받는데 네. 내가 좀 적게 받는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잘 대해줄 수 있을래나? 아무래도 좀, 근데, 예.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물론 다 그렇진 않겠죠. 네네. 그런데 이 사립 어린이집 교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보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그럼요. 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이런 것도 보상해주고 사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보육의 질도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하고 사립 어린이집 교사들하고 나는 급여의 차액 이거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비슷하게 월급을 받으면 아무래도 교사들이 아이들을 대하는데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에게 직접 지원해주기보다는 교사들에게 지원을 해줘서 보육의 질을 높인다라는 거잖아요. 되게 획기적인데요? 그럼요. 이게 바로 도랑치고 가재잡기 전법이거든요. 이게 교사를 직접 지원해서 사명감도 높일 수 있고 책임감도 높이고 물론 보육료 지원 뭐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있지만 뭐 전국적으로 거의 다 하는 거니까 이런 거를 차치해 두더라도 급여 차액 지급해 주는 거는 성남시에서만 유일하게 하는 거거든요. 성남시 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굉장히 이런 것 때문에 자부심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좋네요. 자, 어린이집을 졸업하면 이제 어디를 갑니까? 초등학교를 가야죠. 그렇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성남시 어린이들은 성남형 교육 지원 사업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성남형 교육지원 사업이요? 예, 요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복지 사업이거든요. 네. 이 성남시 학생들이 학교 공부 이외에 다른 취미 활동, 특기 활동을 교육받을 수 있게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실습도 지원을 해주고요. 대표적으로는 생존 수영,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수영을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요게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던 사업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사실 세월호 참사 이전부터 이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 밖에도 정말 다양한 실습들을 지원해주는 성남형 교육지원 사업. 요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성남형 교육지원 사업을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려면 한 회분 방송을 다 털어도 부족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건 이름처럼 정말 성남시에서만 실시하는 교육복지 사업인 건가요? 그럼요. 요거 성남형 교육, 성남형이잖아요. 성남형. 그죠? 성남 동생이 아니고 성남형. 아, 근데 네. 이 성남형 교육지원 사업도 성남시의회 빨간당이 막는 바람에 아이고. 정말 이거 실시하는데 정말 애를 먹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좋은데 이걸 왜 하는지 몰라요. 이게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은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빨간당에서 막아야지. 아이고. 이재명이 잘 되는 것도 못 보거든. 그리고요. 또 전국적으로 굉장히 관심 받은 사업이 또 있어요. 성남에는. 뭐죠? 요거 제가 기사를 써갖고 특종한 건데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이에요. 치과 주치의요? 네. 또 하나의 무상복지 사업이거든요. 네. 이 초등학교 학생들 치과 진료를 무료로 해주는 사업인데요. 충치가 발생하면 그 이후에 치료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충치가 발생하기 전에 이 치아 관리가 부지한 초등학생들에게 치아 관리하는 교육도 해주고 그리고 충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진료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충치를 예방하는 예방 사업이에요. 아, 근데 성남시에서 이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육아나 뭐 어린이 관련 복지 정책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제가 그 방송 시간도 그렇고 해갖고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 방송 한 3회분 털어도 이게 안 돼. 이런 것들이 다 이재명 시장님이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라고 봐야죠. 아니 그러면 만약에 경선에서 이겨서 대통령이 되셨다면 이런 건 이제 성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혜택을 볼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이 아니고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시장님은 말이죠. 대동세상. 이 인본주의 속에서 모두가 공평하게 함께 잘 사는 사회. 이런 거 만들려고 하시잖아요. 이런 데에서도 보이잖아요. 아, 진짜 정말 그렇게 됐으면 국민 모두가 너무너무 살기 좋아질 텐데. 그러게 말이죠. 이거를 5년이나 기다려야 되니까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도 5년 동안 방송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자, 이진선 뉴스캐스터. 오늘 소식은 뭐 다 전해주신 건가요? 네, 이제 화요일 대선이 끝나면 아마 고를 수 있는 뉴스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진선 뉴스캐스터가 캐스팅할 수 있는 뉴스가 하루빨리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르기 힘들어. 알겠습니다. 자, 이진선 뉴스캐스터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말하는 대동세상.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사는 세상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투표에 참여해서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가짜명 명불허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